자, 오늘은 뮤출레이 주제가 잘 산다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있고 산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초점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면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죠?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의 반대는 못이고 산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예,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것. 이렇게.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야기하면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건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원성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하나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잘 산다는 것은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에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본질은 뭐예요? 센터에서 이야기한 나의 본질은 이렇게 빛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그러면 법칙에서 나오듯이 나의 본질은 의식, 순수 의식 아니면 나는 불교식으로 하면 나는 마음이야. 오직 마음뿐이야. 일체유심조 아니면 삼계는 모든 것이 다 마음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본질의 영역에서는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 자체,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마음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것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제 칠판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칠판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잘 산다, 못 산다, 죽는다, 산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 그렇게 에고라고 하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이원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원성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하나의 어떤 개체 의식을 지금 이렇게 전체 의식이 아니고 순수 의식이 아니고 한정된 의식, 개체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잘 산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삶을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리대로, 법칙대로, 원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어떤 이게 법칙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걸 잘 산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룰에 따라서 예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산다. 그래, 이걸 갖다가 법칙에 맞추어 산다, 생활을 잘한다,
삶을 잘 산다. 이걸 갖다가 뭐예요? 바르게 산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올바르게 산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잘 산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법칙의 의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상의 그 네 가지 상의 법칙에서 본다 하면 대상의식에서 보는 잘 사는 것과 아상의식에서 잘 사는 것과 법상의식에서 잘 사는 것이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식의 수준과 의식의 높낮이와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그것이 되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욕구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함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를 내한테는 잘 산다. 그런데 원함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 살아. 못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거야.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 잘 사는 거야. 너가 남들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너는 뭔가 1등하고 성취를 이루어야 잘 사는 거야. 어떤 이런 외부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 공부도 잘해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그럼 본인은 뭐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힘을 팍 주면서 뭔가 이렇게 탁 모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니 최고다 잘 산다 이러는데, 아상의식이나 법상의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뭐 어쩌라고, 그건 뭐 그게 뭐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팍 나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줘? 근데 비슷한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이게 원함이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원함이 이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 많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우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건 뭐 어쩌라고,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공인데, 허상인데, 환상인데, 아니면 만들었다가 없어질 건데 그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자고 뭐 대통령이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거 잘 사는 게 아니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고 잘 사는 법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잘 사는 것이 다릅니다.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함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내 욕구를 충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했어. 나는 이게 꼭 필요해. 난 돈이 필요해.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님이 나 다른 사람 건강이 최고인데, 근데 여신의 입장에서는 건강해. 그러니까 아니 건강이 왜?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아는 그래도 직장 열심히 더 돈이 중요한데 얼마나 안전하고 중요한데 하는데 여신은 돈이 왜? 집에 가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곳에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의 영역에서 잘 사는 것과 이제 작용의 영역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잘 살라 그러면 필요한 것이 지혜고, 작용의 세계에서 잘 살려고 할 때도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면 본질의 영역에서 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자체를 깨달았다. 마음을 안다. 공의 상태를 안다. 마음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질이 반야신경이죠. 그죠? 반야신경에서는 반야, 지혜인데 어떤 걸 깨달았어요? 공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 하면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환상이죠. 환영이라고, 환이라고, 그림자, 물거품.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뭐예요? 환포영이다.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잘 사는 상태는 너가 너의 본질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저기에 이런 본질 안에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에 집착되어 있지 않게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작용의 세상에서는 결혼도 했고 왕자고 부족함이 없이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작용의 세상에서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저 바깥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네, 사람이 병드네, 사람이 고통에 빠져있네. 근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나도 늙는다, 나도 나중에 병든다.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병들고 죽는 거구나. 근데 병들고 죽는데 왜 살까? 왜 살아야 돼? 도대체 행복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행복인가? 근데 이게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가족하고 잘 지내고 주변 사람 잘 지내는 게 행복한가? 근데 결국은 죽는데, 병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인간의 진실한 행복은 뭔가를 이제 새롭게 탐구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태어난 존재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자기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마음에 본인이 생각과 감정으로 그려놓은 어떤 기준, 어떤 관념이나 아니면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나 자기가 많은 것이 한다거나 아니면 몸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자기가 붙잡은 것이 유지가 되려고 해요.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무상이라 그런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 유지가 안 된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해. 항상 변화하는데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안 그러면 그걸 더 부풀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젊은데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근데 나이가 자꾸 드네. 지금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네?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꾸 커. 그러면서 저거 세계로 나가버리는 거야. 저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잡을 수 없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데
이제 변화되어가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이 명상을 하면 들여다보니까 이 변화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니까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가 보니까 그 사라진 자리에 원래의 마음, 순수 의식, 그 자체가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본질은 뭐예요? 그냥 마음 자체고 의식 자체야. 이것은 뭐예요?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뭐예요? 여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린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뭐예요? 마음 자체에서 보니까 죽음도 없고 살았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이 바뀐 거야.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이 작용의 세상은 다 뭐예요? 그냥 하나의 유희와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보면서 와, 막 스릴러를 막 봐요. 공포 영화를 봐요. 그러면 막 힘든 영화를 보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재밌어.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냥 별일 없는 영화야. 별일 없어. 그럼 좋아야 되는데 지루해. 재미없어. 보기 싫어. 시간 낭비야. 이렇게 하는데, 저 영화를 보는데 아이고 막 화가 나고 막 어떤 면에서 막 무섭고 막 이런데 재미있어.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지금 뭐예요? 극적인 것 같은데 그 극적인 영화에 빠져 있을 때는 엄청 고통인데, 지금 이 마음 자리에서 보면 뭐예요? 유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야. 재미인 거야. 그래서 이 본질의 영역을 우리는 이라 그러고, 이치, 이 작용의 세상을 뭐래요? 그러면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판사판. 자, 이치의 세상과 작용의 세상, 이판과 사판이, 불교에서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판은 뭐예요? 매일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 근본을 알려고 하는 사람. 사판은 뭐예요? 이제 스님들 절도 운영하고, 뭐 신도들 관리도 하고, 뭐 땅도 관리하고, 뭐 재산도 관리하고, 이러한 지금 하는 것을 사판. 그래서 이판과 사판은 이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판과 사판을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판에 빠져버리면, 이 작용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마음이 사랑 자체고 비어있는 마음 자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 집착되어 있는 요 안에 빠져가지고 요게 내 몸이 다인 줄 아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돈을 잃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살아. 어떤 사람하고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또 잘 살아. 이 직장 그만두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데 해. 지금 당장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살아. 그냥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본질의 영역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본질의 영역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 상태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일이 아니다. 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붙들리지 않는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고 받아들이고 처리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요? 내 온 마음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야. 동일시해가 내가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그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뭐예요? 너가 누구이냐? 자, 너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자, 너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버리는 거야. 그건 뭔데? 딱 하니까 뭐예요? 에고인 거야. 딱 하니까 뭐예요?
업식인 거야. 업식인데? 이거 익숙한 습관인데? 이거 생각인데? 이거 생각과 감정이 만든 드라마네? 이렇게 하면 이 드라마를 만드는 지금 근본적인 나, 비어있는 나로 돌아와 버리면 아무 일이 없죠. 어제 차에 맹상할 때 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본질을 잠깐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이 본질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본질의 세상에 도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안 와도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기는 이원성의 세상이잖아요. 그럼 작용하는 세상을 왜 만들어 놓냐면 너가 본질의 영역에서 네 삶을 한번 창조해 보라고. 매이지 않고 한번 이렇게 창조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공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라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공, 본질에 대한 깨달음. 바라밀은 뭐예요? 넘어가기. 작용의 세상에서 성장해 가기. 계속 키워가기. 창조하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사판. 너가 얼마나 창조해 봤냐? 뭔가 기회를 가지고 한번 잘 법칙에 맞추어서 써봤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구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요? 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써보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을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마음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쓰는 거야. 안 쓰는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근본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공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마음을 쓰는데 어떤 수준에서 써야 되느냐? 법상의식에서 쓰라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게 쓰고 법칙과 순리에 맞게 쓰면은 쓴 만큼 더 돌아온다. 그런데 법칙에 맞지 않는 왜곡되어 있는 법칙에 어긋난 대로 쓰면은 에너지가 다 소모돼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의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상의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법상의식은 아상의식에서 나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꾸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성, 내가 옳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거 하는 것을 자꾸 깎아내요. 깎아내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룰에 맞추고 상대도 룰에 들어오고 이 룰 속에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예요? 내 룰을 자꾸 들이대는 거야. 내 식을 자꾸 들이대면서 지금 상대한테 내 식에다가 맞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법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상은 일단 뭐예요? 내 거, 내 원함, 내 기준, 내 신념, 내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이게 내 거야 하면서 내 것을 갖다가 좀 더 키워나가고 내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법상은 이제 뭐예요? 내 것을 깎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깎으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내 거 누가 깎고 싶겠어요? 안 깎고 싶다고. 그런데 깎아야 되거든. 깎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편안함과 이제 행복함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아상보다도 이제 저 바깥에는 이제 이 대상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남이 좋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종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간다든가 남의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와 환경에 계속 눈치 보면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든지 간에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맞추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집이지만 예의 있게 상대를 존중하고 내 식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집이라고 왔다고 해서 니 꼼짝 말고 있어라. 어디 화장실에 가도 내한테 허락 받고 가.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법상. 내 집이야.
근데 이쪽은 뭐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아무리 잘해도 그 남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 청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 거예요. 그 아무리 닦아봐야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칭찬은 들어. 방 닦고 청소 잘해놓으면 이야 니 잘했는데 이런데 뭐예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내 집에 가서 열심히 닦으면 내 거라도 되지. 그래서 뭐예요? 이 대상의식에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는 뒤딱 써놔놓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 앞으로 조금 더 오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점점 이 공에 대한 이야기와 공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 본질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제 알면서 작용의 세상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렇게 뭐예요? 유연하고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 잘한다는 것이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혜라 그런다. 그래서 이때의 지혜는 작용의 세상에서 어떤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얘기예요. 상황에 맞게. 이쪽에 있는 지혜는 본질을 안다. 내가 마음 자체인 걸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걸 지혜라 그런다고. 지혜가 여기의 지혜와 여기 지혜 좀 달라요. 공상의식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공상은 이런 거야 하면 거기 하면 매여가지고 틀려버려요.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아상의식에서 내 것을 법상으로 가면서 자꾸 제거해 나가고 이 법상에서도 또 자꾸 내리면 공상의식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 다 꽝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노력을 할수록 매인다. 차라리 오염만 시키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아직 아상의식이 있고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공상의식을 책을 딱 보고 그래 노력할 게 없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봐야 될 책, 법상의식에서 필요한 책, 아상의식에서 필요한 책이 따로 다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맞는 글을 보면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이야, 근데 그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야, 내한테 진짜 잘 맞네. 요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씨, 왜 이리 어렵노, 이거. 내하고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의 입장에서 잘 산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칙의 이 사회 입장, 이제 작용의 세상에서 잘 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 뭐예요? 법칙의 이제 순리에 맞추어라. 그럼 순리에 맞추려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일단 잘 살라 그러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뭔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이 잘 살아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바뀌면 또 꽝이 돼보고 또 이쪽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게 꽝이 돼보면 또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못 살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살라 그러면 이제 이 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깥이 있죠, 그죠? 이 바깥을 우리는 삶이라 그런다 하면 이 삶은 이렇게 관계와 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좀 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법칙에 맞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러면 잘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 야, 내가 이 하는 게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직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관계와 일을 잘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들의 어떤 뭐예요? 이제 이렇게 균형을 좀 이렇게 잘 잡아서, 나와 이 삶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서, 이 균형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편안한가,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내면을 봤을 때 평화로운가? 내 내면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가? 이것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야.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와 일도 잘하면서 지금 내 거에 대한 인식도 되고 이 사이의 균형을 잡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편안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관계가 사람들하고 많이 안 만나고 일도 월급 200만 원 받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내 자신과 크게 문제가 없고 균형이 잡혀 있고 마음이 편안해. 만족스러워. 그럼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일도 잘 되고 있고 관계도 막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쫓겨. 항상 뭐예요? 불만족이야. 더 해야 돼. 더 성취해야 돼. 이러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잘 산다는 개념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2번 그 질문에 나오듯이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가? 아니면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와, 나 좀 잘 살고 있네. 주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잘 사는 겁니다. 문제 아무것도 없어. 미래도 잘 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현재가 불만족인 사람은 현재 아직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산다는 것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적어놨다고. 쭉 조건을 적어놨는데 이 조건이 내가 아직 충족이 안 돼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잘 산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진실은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을 때야.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고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산다고 선언하면 잘 사는 겁니다. 미래 잘 살고 과거에 잘 이런 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각자의 스스로 원함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가지고 자기 걸 한번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